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17차 시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시인 조지훈.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백슬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17번째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둘러본 여행지가 정말 많은데요.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지난 시간에 다녀온 경상북도 영천이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행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먼저 해야겠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를 둘러보면서 글자와 다르게 소리나는 말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보현산 천문대를 떠올리면서 복습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에 다녀왔습니다. 보현산 천문대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별자리도 알아보고 남편과 함께 보현산 천문대에 다녀온 이야기도 들어봤었지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은 글자와 다르게 소리나는 말이었는데요. 글자로 쓰는 것과 읽는 방법이 유독 다른 낱말들이 많아서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글자와 다르게 소리나는 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같이라는 낱말을 공부했습니다. 받침 티읕과 뒷글자 이가 만나서 치로 소리가 났는데요. 쓸 때는 갓이, 읽을 때는 같이라고 읽었습니다. 두 번째 낱말은 앞날이라는 낱말이었습니다. 받침 피읍을 넣어서 앞이라고 읽는 것이 뒷글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암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났었지요. 쓸 때는 앞날로 쓰고 읽을 때는 앞날로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치다 라는 낱말입니다. 안개가 거치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낱말인데요. 쓸 때는 겉히다 라고 쓰는 것을 읽을 때는 받침 디귿과 가운데 글자 히가 만나서 치로 소리가 났습니다. 읽어줄 때는 거치다 라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손난로라는 낱말인데요. 쓸 때는 손난로라고 쓰는 것을 읽을 때는 가운데 글자 난자의 받침이 뒷글자 로의 영향을 받아서 날로 소리가 났었지요. 함께 읽어보면 손난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글자와 다르게 소리나는 말을 복습해 봤는데요. 글자를 쓰는 것과 다르게 소리나는 것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학습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도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17번째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여행지는 경상북도 영양입니다. 그럼 교재 82쪽을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알아볼게요. 학습 목표. 첫째, 영양에 있는 조지훈 생가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문장 부호를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띄어 읽을 수 있다. 출발하기. 오늘은 영양에 있는 조지훈 생가를 둘러보면서 문장 부호에 대해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띄어 읽는 방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럼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출발하기를 먼저 볼 텐데요. 출발하기에는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조지훈 시인의 승무를 나타내는 동상인데요. 그럼 조지훈 시인의 승무를 감상해 봅시다. 승무, 조지훈.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이 밤사 귓도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 시인은 경상북도 영양을 고향으로 하는 시인이고 승무, 낙화 등의 작품을 쓴 시인이라고 해요. 승무는 장삼과 곡가를 걸치고 추는 춤인데요. 불교의 승려가 가지는 고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춤이라고 하네요. 그럼 시를 감상한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시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라는 구절이 참 유명해요. 시를 감상하면서 승무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요. 곡가를 쓴 채로 긴 소매를 휘날리면서 추는 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느낌을 받으셨겠지요? 그럼 이제 조지훈 생가를 둘러보면서 문장 부호와 띄어 읽기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 83쪽 둘러보기를 펴주세요. 둘러보기. 조지훈 생가로 여행을 떠난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잘 들어보세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시인 조지훈. 이곳은 승무라는 시로 유명한 조지훈 시인의 생가예요. 선생님, 시가 뭐예요? 시는 우리의 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한 글이에요. 아, 그럼 저도 시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체험학습의 느낌을 잘 표현해 보세요. 둘러보기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조지훈 시인 생가에 가서 나눈 대화가 나왔습니다. 시가 무엇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시는 우리의 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한 글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시는 떠올리는 생각을 간단하고 리듬감 있게 표현하는 글입니다.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한글 여행을 마친 후에 느끼는 감정을 간단한 글로 표현해 본다면 그 글도 한편의 시가 될 수 있겠지요. 이번 여행지에 둘러보기에는 낱말이 아닌 부호들의
빨간색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글 속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이 부호들을 문장부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문장부호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서 교재 다음 쪽에서는 각 문장부호들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 84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기억하기에는 4가지 문장부호가 나옵니다. 먼저 문장부호의 모양을 살펴보면서 이름을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호는 조그만 점이 왼쪽 아래에 찍혀 있지요. 이것은 마침표라고 하는 문장부호입니다. 두 번째 문장부호는 지팡이와 모습이 비슷한데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래에는 점도 하나 찍혀 있고요. 이 부호는 물음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길쭉한 방망이 모양을 하고 있고 물음표처럼 아래에는 점도 하나 찍혀 있네요. 이 문장부호는 느낌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호인데요. 처음 살펴본 마침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점처럼 생겼던 마침표와는 다르게 오른쪽 아래로 꼬리가 살짝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부호는 쉼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 부호들의 이름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문장 부호들이 어떨 때 쓰이는 것인지 공부해 봐야겠지요.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쓰임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체험학습을 간다 라는 문장입니다. 문장의 가장 끝에 마침표가 찍혀 있는데요. 마침표는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입니다. 보통 문장의 끝에 찍혀 있고 왼쪽 아래에 찍혀 있습니다. 위나 가운데에 찍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찍어 주어야 마침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양을 잘 살펴보면서 따라서 써볼까요? 마침표, 마침표, 두 번째는 시가 뭐예요? 라는 문장입니다. 가장 끝에 구부러진 모양의 부호가 있는데요. 바로 물음표라는 부호이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부호입니다. 질문을 나타낼 때 문장 끝에 사용하는 것이고 마침표 대신 물음표가 쓰이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 부호도 모양에 유의하면서 따라 써볼까요? 물음표, 물음표, 세 번째는 그럼 저도 한번 써볼래요 라는 문장인데요. 뒤에 느낌표가 나와 있어요. 우와, 야호 등 특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 뒤에 느낌표를 쓸 수 있는데요. 느낌표가 붙은 말은 좀 더 크고 강한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지요. 그럼 느낌표의 모양에 유의하면서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느낌표, 느낌표, 마지막 문장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말 뒤에 쉼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쉼표는 누군가를 부를 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하여 말할 때 쓸 수 있는 문장 부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과일에는 사과, 수박, 복숭아, 참외 등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과일을 쭉 나열하려면
과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써주어야 합니다. 쉼표는 마침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른쪽 아래로 꼬리가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었지요. 그럼 이 모양에 유의하면서 따라서 써볼까요? 쉼표, 쉼표. 네, 이렇게 총 4가지 문장 부호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다시 보기로 넘어가서 문장을 바르게 띄어 읽는 방법을 공부하고 방금 연습했던 문장 부호들도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교재 85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다시 보기에는 문제가 2가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문장을 보기처럼 바르게 띄어 읽기 표시를 하고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같은 문장이 2번 쓰여 있는데요. 먼저 띄어 쓰지 않은 문장을 쭉 붙여서 읽어볼까요? 오늘은 체험학습을 갑니다. 그럼 아래처럼 가운데에 띄어 읽기 표시가 된 부분을 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체험학습을 갑니다. 어떤 문장이 더 알아듣기 쉬운가요? 네, 적절하게 띄어서 읽어준 문장이 상대방이 알아듣기에 더 좋겠지요. 이렇게 의미를 혼동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띄어 읽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행을 갔어 라는 문장인데요.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듣기 좋게 읽어보려면 나는 여행을 갔어 라고 띄어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적절한 곳에 띄어 읽기 표시를 하면서 문장을 쓰고 읽어볼까요? 나는 여행을 갔어. 두 번째는 풍경이 너무 예쁘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 읽어보면 풍경이 너무 예쁘구나 라고 띄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띄어 읽기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쓰고 읽어볼게요. 풍경이 너무 예쁘구나. 네, 다음은 2번째 문제인데요. 글에 나온 문장 부호를 모두 찾아서 써보는 문제입니다. 글을 먼저 살펴봐야겠지요. 앞에서 배웠던 문장 부호들이 모두 나오는데 이 문장 부호들을 찾아보기 전에 글을 먼저 읽어볼게요. 고등어 얼마예요? 오늘 특별 할인이에요. 아이고, 좋구나. 그럼 이제 글 속에 있는 문장 부호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고등어 얼마예요? 라는 문장입니다.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물음표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물음표를 아래에 있는 네모 칸에 바르게 써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오늘 특별 할인이에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는 말을 마칠 때 사용하는 마침표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마침표도 아래에 있는 네모 칸에 바르게 써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아이고 좋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는 문장 부호가 2개 나와 있지요. 아이고 뒤에 있는 쉼표 찾으셨나요? 그럼 이 쉼표도 아래에 있는 네모 칸에 바르게 써주세요. 한 가지 문장 부호가 더 있었지요. 좋구나 뒤에는 특별히 강한 느낌을 줄 때 사용하는 느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느낌표도 찾아서
아래에 있는 네모 칸에 따라서 써볼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영양에 있는 조지훈 생가를 여행하면서 문장 부호를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띄어 읽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한글을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문장 부호인데요. 막상 의미를 알아가면서 공부해 보니까 조금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자주 볼 문장 부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띄어 읽기도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의성에 있는 사촌리 가로숲을 여행하면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구별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공부한 문장 부호와 띄어 읽기를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